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남북 간이 지금 진실게임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남북 당국자들끼리 책임 미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나라의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고 남북 간의 권력 게임으로 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죽인 문제를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에 전기가 되었다고까지 말하는 이 정신병자들은 도대체 우리 국민 몇백만 명이 죽어야 남북 관계가 평화의 모드로 전환이 될까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아예 저게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자들의 책임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모두 그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은 천금 같다고 하죠. 그의 말 한마디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도 있겠죠. 국가 정책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문재인 반동파 수장이 말한 그 종전선언은 전쟁 중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이제 전쟁을 그만두자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물론 단독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그 선언이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전쟁 당사자가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총을 내려놓고 나 전쟁 안 할게 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전쟁을 그러면 어떻게 끝낼 거냐? 첫째, 둘이 다 합의하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다. 둘째,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지만 더 밀고 들어갔다가는 이득보단 손해가 더 클 것 같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승자가 패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셋째, 이미 상대방이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했지만 국제사회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또 태클을 걸고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자, 이 정도는 되어야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적어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명히 아니겠죠. 자존심 하나로 그동안에 버텨온 북한이 지금 너희들이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으니 이제 나만이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 목숨만 살려줄게?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죠. 지금 북한은 그 자긍심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왜냐고요?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SLBM이나 ICBM도 이미 개발 완료하고 이제 실험만 남았다. 이렇게 국제 전문가들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남북한의 종전선언에 걸맞는 그 양측 간의 협의나 어떤 모종의 담합이 진행되어 왔는지가 의문이잖아요. 이제 앞서 저희 방송에서 종전선언은 우리 한국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유엔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선언은 무의미하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핵무기도 없는 자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했다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항복선언이죠. 북한 애들은 이미 남한을 접수했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남쪽에 지시를 내리죠. 그렇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남쪽 애들이 미국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북한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겁먹은 개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남한은 자신들이 그냥 이미 점령을 했고 위탁관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위탁관리자들을 그냥 개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남북한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요? 그것도 문재인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버텨온 북한 애들의 입장에서 문재인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서로 타이밍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더욱이 지금 북한 김정은의 생사가 불투명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추측하는 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남한의 정세를 흔들어댈 이유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은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여기에 문재인을 둘러싼 우리나라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쇼근성이 도져버린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문재인을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선거 중에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혼돈 상태에 있다고 판단들 하는데 권력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죠. 자, 미국은요, 근본적으로 한국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 한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미국은 웬만하면 남미를 제외하고 거의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아베에서 스가로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아직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한미일 이제 공동 방위 협약 정도는 아니지만 협력 정도는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한일 간의 입장 조정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상태죠. 양국 간에는 거의 지금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북한은 지금 누가 권력자인지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제외한 북한, 미국, 일본의 권력이 혼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로지 문재인의 권력만 탄탄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가 주장한 한반도 운전자의 자격으로 한 번쯤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키는 꿈을 또는 욕심을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이 욕심을 부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북한 내부 사정이 이런 뭐 종전 선언이다 이따위로 지금 소꿉장난할 때가 아니죠. 자, 종전 선언을 하려면 그 어린 애도 알 정도로 북한의 무장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개가 되어버린 지금 문재인이 종전 선언을 하면서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북한을 지금 어렵게 한다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의 좌익들이 지금 한반도를 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화낼 만도 하죠. 자, 이렇게 장난치는 남한 애들한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참에 남북한 긴장을 조성해서
남한 여론을 통해서 문재인을 오두방정 떨지 못하도록 제자리에 놀려놓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의는 뭐 다 북한 김정은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더 나가서 이제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내 처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시그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 애들은 문재인과 그 일당을 이미 겁먹은 개들처럼 아무 쓸짝도 없는 놈이라 치부해버린 지 오래됩니다. 사실 북한은 남북한, 미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며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남한이 코로나로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이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북한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그 패거리들의 오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어떤가? 박지원 국정원과도 심도 있게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제정세가 문재인이 한번 내질러도 될 만한 이런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지를 리가 없거든요. 역시 북한은 지금 정전선언 따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전선언 한다고 미군이 물러날 리도 없거니와 미군 철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북한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김정일이는 뭐 어떤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이 돼도 미군은 주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 적도 있죠. 자, 만일에 미군 철수 문제가 진짜 터지게 되면요, 과반의 우리 그 개혁파 또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 그 13 그 대규모 집회는 장난이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미군 철수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도 그쯤은 이제 파악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과연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누가 가장 바라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일 동맹으로, 이번에 쿼드라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사자 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의 정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미일 동맹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면 당연히 일본은 재무장하게 되겠죠. 자, 이래서요, 최근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국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이 친일파 논쟁을 띄우는 놈들이 있잖아요. 자, 이 친일파 논쟁으로 반일 분위기에 띄우는데 톡톡히 재미본 사실 반동파들이 사실은 지독한 그 친일파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종전선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진짜 미군 철수를 하면 미군의 모든 자산은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이 재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것은요, 조선 말 그 악몽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죠. 아직도 정한론을 역사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일본이 이 재무장의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한미 동맹을 바라지 않는 국가는 물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겠지만은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놈들입니다. 그야말로 친일파 중에 친일파죠. 과거 동학난이 터져서 일본군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청인전쟁 터지고 결국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었죠. 이제 미중의 신냉전 시대에
가장 화약고는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나라가 저는 일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바보들이 청와대에 떼아리 틀고 앉아서 나라에 혼란을 조성하고요. 국제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이번에는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